사상 초유의 당대표에 대한 윤리 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입니다. 이준석 대표 윤리위 징계 이준석 대표도 직접 참석하겠다 의사를 밝혔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게 이준석 걱정이다라고 자신만만한 모습이긴 한데 윤 대변인은 이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예. 일단 토요일 날 윤리위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입장문 내용을 보면은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겠다. 그런 어떤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예. 이준석 대표도 본인은 자신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징계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징계로 이어질까? 윤리위의 강경한 입장과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그 단계까지에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내일 윤리위는 밤 7시에 열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최고위원회가 열리죠. 아하. 왜 윤리위를 밤에 최고위원회 전날 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 뭐죠? 윤리위원회에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징계를 내리는 걸로 결정해서 끝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봅니다. 시간이 통상 위원회 같으면 낮에 할 건데 밤에 하는 거 봤을 때는 최고위하고 연결돼 있다. 이 말씀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일단 결정을 내린 후에 어떤 다른 해석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밤에 해서 바로 최고위까지 연결된 말씀하신 대로 그렇군요.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 윤리에서 판단받는 내용 자체가 성상납 의혹 이거 그 자체는 아닌 것이죠. 네,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예. 성상납 의혹 자체에 대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도 어렵고 해서 기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윤리위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징계건에 대한 대상은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성상납 관련한 증거 인멸 그것을 교사했다. 이런 의혹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절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됐던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대전에 사람 보내면서 만날 수 있냐. 또 김철근 그 정무실장인가요? 비서실장이 대전에 가서 각서를 써주고 왔다. 그런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증거가 좀 여러 개가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결론을 보면 김철근 정무실장이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분하고 만났고 네. 그래서 어떤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성상납은 없었다라는 어떤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했고 그와 동시에 그쪽에 어떤 특정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각서를 쓴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성상납 부인 사실 확인서하고 7억인데요. 7억에 대한 투자 각서가 같은 날에 작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양쪽에서 서로 작성을 해서 교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판단하겠다는 건데 일단 이준석 대표가 경찰 수사 결과가 먼저다라고 하면서 윤리가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게 당헌 당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게 윤리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준석 대표 이걸 받아들일지도 좀 의문이고 혹시 더 또 혼란이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일단 윤리 결정은요. 네. 제명의 경우에는 최고위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윤리 결정과 관련해서 제명 결정은 최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최고위에서 또 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나머지 세 가지 당원권 정지라든지 탈당 권유, 경고 이거는 윤리가 결정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명이 아니라면은 윤리 결정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윤리 결정이 나는 순간에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또 그 모양새 자체도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뭔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이 4단계인데
지금 말씀처럼 가장 낮은 경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 리더십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예. 왜냐하면 아무리 낮은 수준의 징계, 즉 경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징계의 경중을 떠나서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정치 생명에 대해서도 뭐 타격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정치적 생명도 징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일단 징계 처분 자체가 뭐라도 떨어지게 될 경우에 무혐의가 아닌 이상 예. 예, 그런 정도의 부담은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이미 지도부 내 갈등이 표면화된 상황인데요. 지금 최고위원 회의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어제였나요? 이준석 대표하고 배현진 의원 설전도 언론에 중계가 되다시피 했는데 이게 지금 당권 경쟁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이 뭐 전당대회 철도 아니고요. 당권 경쟁이라고 하기는 제가 볼 때 조금 어폐가 있는 것 맞지 같고요. 않다. 예. 예를 들어 지방선거 직후에 혁신위 발족이라든지 네. 우크라이나 방문이라든지 이런 네.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를 지적을 했잖아요. 몇 번 정도. 이런 가운데 나온 일들이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준석 대표 행보가 기존에 봐왔던 어떤 여당 대표의 모습과 좀 다르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온 같은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어쩌면 뭐 리더십의 그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건데 혹시 나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언론에 완전히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죠. 뭐 예전에 이런 경우 잘 없었지 않습니까? 뭐 비슷하지만 그런 갈등이 또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예. 김무성, 서청원 이 두 분이 최고위원회 하실 때도 뭐 그런 일이 있고 네. 제가 직접 보기도 했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 보이긴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저희 당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막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이 시점에서 저희가 바뀌는 그런 변이 과정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측면도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최고위원 문제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안철수 의원도 정점식, 김윤두 의원에 대해서 추천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하고 이준석 대표는 두 사람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조율이 가능할까요? 이 지도부 구성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얘기죠. 근데 약간 새로운 국면이 또 생긴 것 같아요. 그 당사자인 정점식 의원이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예. 정점식 의원의 의견에 따르면 이 합의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주장이에요.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이 추천한 2명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누구를 임명할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 않느냐. 네. 즉 반드시 국민의당 출신 인사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단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정점식 의원의 주장이에요. 네. 그래서 정점식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누구를 최고위원으로 추천할지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걸 우리 당 최고위원회에서 누구 되고 누구 안 되고 심사할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당사자까지 이제 나오니까 이 합의하는 과정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예. 추천을 한 사람의 의견을 중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권성동 대표도 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방법이 없다고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예. 일단은 지금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건 이준석 대표 지금 징계권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으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야 원구성 문제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 한 톤 협상을 제안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그 체계 작구 심사 기능 법사위 기능 축소
또 검찰 개혁 합의 준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얘기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작년 합의를 잠깐 봐야 돼요. 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준다는 작년에 합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때 얘기를 보면 법사위 기능을 체계 자구 심사로만 한정을 한다. 그리고 본회의 부의를 하기 위한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이 조건이 되면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넘긴다. 이런 합의문이거든요. 예. 근데 이 말씀드린 이 조건에 대해서는 다 이걸 내용을 넣어서 국회법이 이미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이 됐단 말이죠.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면 돼요. 네. 근데 넘기기가 싫으니 자꾸 또 이제 무슨 조건을 넣는 거죠. 심사 기능을 또 축소한다든지 여기에 또 전혀 다른 검찰개혁 합의를 준수하라 이것까지 붙이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서해 피교 공무원 사건 이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3년 전에 동해상의 탈북민 강제 송환의 사건 이것도 좀 규명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의구심이 가장 큰 건가요? 예, 이 사건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석연치 않다. 있어서 그래요. 예. 예, 북한 선원 2명을 우리 정부가 납포한 다음에 닷새 만에 추방을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판단은 이 2명이 선박 내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 그러고 도주한 사람들이다. 네. 그러니까 흉악범이니까 북송을 해야 한다 해서 북송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북에서 먼저 송환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정부가 먼저 그냥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상황은 일단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방위권을 침해한 거고 신체 자유, 그다음에 절차적 보장이 좀 빠진 그런 인도주의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이 두 선원이 북송된 다음에 처형됐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네. 법적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정치적인 어떤 결정만으로 두 생명이 희생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당시의 북송 결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이 안보 관련 사안 계속 꺼내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이 좀 신북풍몰이 아니냐, 국가안보를 이용한 전 정권 흠집내기 아니냐 이런 민주당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안보에 좀 더 집중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네. 안보 이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안보 사안이라기보다는 아하. 당시에 예.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냐 예. 이걸 가려보자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예를 들어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도 네.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3시간 정도 그분이 해상에 떠 있었고 3시간 정도 살아있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이분이 피격당하고 시신이 소외되는 이 방치 과정은 또 어떻게 문제가 있냐. 이것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탈북 선원 송환 문제도 흉악범이라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보고 그것을 추방했다는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이걸 보자는 거지. 네. 이것과 어떤 대북 정책, 안보 이렇게까지 크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행보 관련해서 지금 코바나 출신 직원들이 좀 대통령실에 채용이 되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 여기다가 또 대통령 부부의 그 최측근 알려진 항모 시장 그 사람이 그 아들이 행정관으로도 채용이 됐더라고요. 이런 네. 어떤 불투명한 인사 이 채용 문제, 이 비선 논란으로 좀 비화될 우려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이 비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순수 민간인 신분에서 뭔가 국가 정책에 개입하는 이런 상황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분들은 일단은 대통령실의 직원으로 채용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채용 과정을 밟았다. 적절한 절차를 밟았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근데 원래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예를 들어 관저팀에서 맡는 일들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하는 일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정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적 인연이
있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국민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냐. 네. 뭐 과거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